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함축적 의미추론 유형을 배우는 지문 practice 3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무의식적인 직관의 의사결정 영향이에요. 자, 실험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험이 이렇게 나오면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실험 소개를 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조건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실험군도 있을 거고 대조군이 나오는 요런 실험군과 대조군이 나오는 요런 조건이 설정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이 결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론이 이제 지어지지 않았다면 결과를 보고 이제 추측을 해야 돼요, 주제를.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는지 봅시다. 이 사람이 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2,000달러의 게임용 돈을 줬어요. 그리고 4벌의 카드를 받았고 게임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실험 조건은 뭐냐면 서로 다른 개별 카드마다 따거나 읽는 금액이 총 달랐어요. 그래서 그저 카드를 뒤집기 시작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벌의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4벌이라는 거는 이 카드 A 벌이 있고 B, C, D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를 하나씩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거기에 돈을 땄다, 뭐 안 땄다, 아니 그대로다,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카드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카드 더미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 예를 들면 D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뒤집었을 때 1,000달러 땄어요. 이렇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50번 카드를 뒤집은 후에야 일부 카드벌이 더 이득이 된다는 의식적인,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의식적인 직감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뒤집어 보다 보니까 한 50번 정도 뒤집어 보니까 얘가 D가 좀 이득이 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 실험 결과에 해당되는 건데 하지만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불안과 초조함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피부 전도도를 측정을 했더니 아까 여기 위에선 뭐라 그랬죠? 50번 정도 뒤집으면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더 좀 이득이 되는구나 알았다는데 10번 뒤집기 후에 좋지 않은 카드벌에 대해서 감정이 미묘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뭐예요? 10번 뒤집기 후에 불안과 초조함의 수준을 드러내는 피부 전기 전도도 측정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실험 결론.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의 무의식적인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얘가 막 땀 흘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우리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의식적인 정신보다 더 빠르게 불리함을 감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적 마음이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더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좋아서 경고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알기 전에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축적 의미 추론이 나온 부분이 요구였던 거죠. 그쵸?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 인지한 게 아닌데 의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무의식은 인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의 무의식은요 의식보다 더 빠르게 불리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실험에서요 자, 행해진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받았습니다. 자, 2,000달러를 받았어요. 자, 게임 이제 노는데 플레이하는 데 쓰는 머니로요. 돈으로요. 자, 그리고 뭘 받았냐면 4개의 덱 카드 더미를 받았습니다. 카드의 덱을 받았어요. 더미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들었죠. 그러니까 말해줬으니까 들은 게 되겠죠. 뭐라고 들은 거냐면 자, 이게 V1, V2, V2의 1 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이라고요.
뭐를? 그것들을요. 돈이랑 카드겠죠? 게임에서.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문장을 이제 만약에 IO를 땡겨서 수동태로 만들면 자, 얘는 미리 얘기하지만 명사죠. 동사고, 명사고, 명사입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에 IO, BPP 그리고 DO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도 명사, 수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사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DO가 이렇게 명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사형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gave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이니까요. 그리고 were giv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자 여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participants 이렇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주어, 타동사, 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 1, 2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주어, 타동사, 이제 수동태니까 그리고 이거의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도 told 안 되고 were telling도 안 됩니다. 능동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명사 대절은 명사절의 대수로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완전합니다. 투부정사가 보어예요.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쓸 수 없고요. 형용사절의 위치도 쓸 수 없습니다. 어디 이 자리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문장입니다. 자, 서로 다른 개별 카드들은 자, 이기거나 어떤 돈의 합계를 이기거나 혹은 읽습니다. 그러니까 따거나 읽는다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서로 다른 개별 카드는 따거나 읽습니다. 다양한 합계를 돈에 그래서 개별 카드마다 따거나 읽는 총 금액이 달랐다는 해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3번 문장이죠. 그들은요, 단지 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자, 그리고 뒤집은 거죠. 카드를요. 자, 그리고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should 진행을 해야 됐고, 카드를 뒤집어야 됐고, 그리고 노력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 가능한 한 많은 돈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turn과 try 앞에는 둘 다 요 they should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어디 자리에? 요 자리에 they should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 자리고요. 여기다 turn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도 trying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try 투부정사가 있고 try ing가 있는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필기를 해 주셨으면 이 투부정사 요 자리에다가 위닝을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as 사이에는 원급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ore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비교급이 되니까. 자, 4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카드는요, 랜덤이 아니었어요. 즉,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 더미에 몇몇 개의 그 더미에 몇몇 개든 뭐, 그 몇몇 개의 더미든 똑같죠? 사실, 일부 몇몇 개의 더미는 훨씬 더 이익이 됐어요. 다른 것들보다. 자, 여기에서의 요 랜덤은 보어 자리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random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some 같은 부분 명사가 나오면요. 하고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수일치를 여기에다 이렇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ere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앞에 있는 piles 이거랑 수일치를 시킨 거죠. 요렇게 수일치를 시킨 거기 때문에 was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far는 비교급 강조부사예요. 뭐 far, by far, still, much, a lot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만 안 쓰시면 되냐면 very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much를 쓰시면 원급이 되겠죠. 아,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면 이제 원급 비교를 한 구문이기 때문에 win, money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헷갈리실까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장. 자, 이거 평균적으로요. 자, 이것은 자,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s raining outside 뭐 이럴 때 이제 그 비인칭 주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걸렸습니다. 자, 도박꾼들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대략 이건 부사고 50번의 카드 뒤집기가 걸렸어요. 자,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을 뭘 보고를 하는 거냐면 의식적인 감을요. 자, 이 의식적인 감은 뭐냐면 요 대시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격의 대절이에요. 자, 그 더미 덱들 중에 몇몇이 더 이득이 된다는 그런 감을 보고하는 데까지 보고하기 전에 50번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자, 4형식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야 되겠죠? 여기서 take, A, 그리고 시간, 돈, 자원 이런 게 나오면 A에게 시간, 돈, 자원이 들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egan 같은 경우는 동사죠. beginning 이렇게 해가지고 준동사 형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의 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추상 명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잘 여기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뒷문장이 이렇게 이 형식으로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은 못 쓰고 형용사절 위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쓴 거죠. 그래서 profitably 뭐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6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분석되었을 때, 자, 이 사람은요, 발견을 했어요.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when절은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when analyzed 이렇게 쓰시면은 이건 동사로 과거 형태로 쓴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뭐뭐 thing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후치 수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시면 안 되냐면 remarkable something 이렇게 쓰면은 틀리게 된다는 거. 자, 7번 문장입니다. 측정인데요. 뭐에 대한 측정이냐면 전기 전도도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들의 피부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요거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을요, 불안과 어떤 긴장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전기 전도도,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이제 측정은요, 나타냈습니다. 뭘 나타냈냐면요, 그들의 감정은요, 아주 미묘하게 경고하는 중이었다는 걸요. 그들을 경고하는 중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나쁜 그런 덱, 그러니까 좀 운이 안 좋은, 돈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덱에 대해서 단지 10개의 뒤집기 만에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제 그들의 피부의 이제 전기 전도도에 대한 측정은요, 이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냐면 수준을, 불안과 어떤 긴장감에 대한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들의 피부에 대한 전기 전도도 측정은 나타냈는데 뭘 나타냈냐면 그들의 감정은요, 아주 미묘하게 경고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 나쁜 덱에 대해서 그냥 10번 만에 10번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얘랑 위치까지. 그래서 여기에 that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w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indica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수동이라서 쓴 게 아니라 과거라서 ed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that은 명사절의 that이죠.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뒷문장이 이렇게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못 쓰고, 자, 그리고 형용사절의 which도 못 쓰게 되는 거겠죠.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subtle 이런 걸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여기 ing 해갖고 여기가 과거잖아요. 그럼 과거 진행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해갖고 pp 하냐 해서 여기에다가 warn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 8번 문장입니다.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무의식적인 정신은, 선생님 정신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알아냈습니다. 자, 뭘 알아냈냐면요, 무엇이 일어나는 중인지를 알아낸 겁니다. 훨씬 더 빨리, 뭐보다? 그들의 의식적인 정신들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동사 1, 동사 2, 그리고 경고했던 거죠. 그들을. 자, 때리는 것으로, 히트하면 때리는 거죠. 나쁜 감정에 어떤 그런 딱 찔리는 느낌, 이런 걸로 경고했던 거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5조 5억 번 얘기하지만 헤드 PP는
능동입니다. 이건 부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workout 하면 알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was worked out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주어가 없죠? 자, 명사절에 왓절입니다. 왓절은 항상 명사절이랬죠? 주어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인데 명사절 자리인데 그럼 여기다 that을 쓰면 안 되냐? that은 명사절일 때 뒷문장이 완전하죠.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was happening 하면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have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라고 선생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was happened 이러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far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부사 far, by far, much, still, a lot 다 되지만 very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quicker 나왔죠? 왜냐면 far quicker than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을 써줘야지 여기에다가 원급으로 quick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자리는 사실상 여기에 their unconscious mind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요거랑 똑같은 게 mind네요. 그죠?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온 자리고요. 동사를 써줘야 되는 게 맞고 얘는 5조 5억 번 얘기하지만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was warned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죠.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알기 전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적 이제 생각이 마음이라고 여기 했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자면 정신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무의식적 정신이 의식적 정신보다 더 불리함을 뭐 이런 거를 빨리 감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거고. 자, 실험이니까 우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따거나 있는 금액이 달랐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험 소개. 여기가 이제 조건. 그리고 조건 중에서도 but 해갖고 이게 뭐 앞에 있는 노력해야 했는데 카드는 달랐다. 여기 카드가 이제 나왔고 이게 나온 다음에 카드가 나와야 되겠죠.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랜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막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착착 이렇게 된 랜덤이 아니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0번 걸리는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 행동이 이제 분석됐을 때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 여기서 뒤집어 줘야 여기는 50번인데 여기는 이제 10번 만에 되는 거죠. 그래서 conscious 대신에 의식적, 이게 만약에 무의식적이었으면 10번 만에 됐을 테니까 50분 만에 됐다는 거는 이제 의식적인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 슬쩍 이렇게 unconscious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인 그런 이제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무의식적 느낌이기 때문에 인지한 게 약간 의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반열을 찾자면 cognition. 그들의 인지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앞에 conscious가 조금 붙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무의식적 인지도 인지니까. 그러면 인텔리전스 이런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인텔리전스는 지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의식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함축적 의미추론 지문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만약에 밑줄을 쳐놓고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 무의식적인 이제 정신이 더 빨리 의식적 정신보다 불리함을 감지해낸다. 이런 거를 요걸 보고 함축적 의미 추론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빈칸으로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거는 이거죠. 훨씬 더 빨랐죠. 의식적인 것보다 얘가 대박 빈칸으로 나온다면 얘가 제일 적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얘는 실제 밑줄이었죠. 실제 밑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